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25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결국 당대표 경선에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췄죠.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다. 이제 선당 후사 인중유화 정신으로 국민 모두와 당원 동지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을 찾아 새로운 미래와 연대의 긴 여정을 떠나려고 한다. 오늘 저희 물러남이 우리 모두의 앞날을 비출 수만 있다면 그 또한 나아감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제 간곡한 호소를 남긴다. 정당은 곧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뿌리다. 포용과 존중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 질서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하다. 건강한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성공을 기원하겠다. 자, 그리고 문답 과정에서 이제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가운데 누구를 지지하느냐, 뭐 이런 거 도울 생각이 없느냐, 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왔겠죠. 어떤 후보나 다른 세력의 요구나 압박에 의해 결정한 것이 아니다. 제 스스로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했고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생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누구도 지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를 제가 3주 전부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사실은 기회를 여러 번 놓쳤다. 제가 1월 8일에 나경원 전 의원의 실기라는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회를 다 놓쳤다는 뜻이죠. 그게 10월 11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 임명장을 주었을 때 그때는 3월 8일 전당대회가 예정이 돼 있지 않을 때입니다. 뭐 연내 전당대회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갈 때인데 연내 전당대회라고 할지라도 그때 2달도 안 남은 겁니다. 만약에 작년에 전당대회를 했다면 아니면 올 초에 한다고 그러면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거고요. 그러면 그 시점에 작년 5월 10일 날 취임한 윤 대통령이 갑자기 뭐 장관 뭐 이런 거 하나 안 주고 그러고 나서 10월 11일쯤에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이라는 걸 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나경원 전 의원이 엄연히 그걸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대표에는 나오지 마. 이 얘기죠. 근데 그걸 덥석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윤 대통령은 대표에 안 나오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 언론 보도 보니까 다시 이건 비상근이라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후환경대사를 하나 더 줍니다. 이거 이제 그러면 요것도 비상근이긴 하지만 비상근 2개면은 뭐 상근 정도 되니까 그럼 이거 받고 나오지 마. 이런 메시지였는데 그걸 또 모른 척하고 나오겠다고 움직임을 보였으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 뜻을 이렇게 못 알아듣고 무슨 정치를 하느냐라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다가 이제 올 초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경원 전 의원의 저출산 고령사회 그 여러 가지 뭐 기자간담회 내용 뭐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아이디어로 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꼬투리를 잡아서 집중 포화를 내려버렸습니다. 이래도 못 알아들어? 전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러면 그때 그게 1월 6일인가 제가 뭐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때 그러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 내려놓고 기후환경대사 내려놓고 그리고서 딱 출마 선언을 하고 출마 선언은 나의 목표는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나의 목표다 라고 했으면 됩니다. 그때까지 나경원 전 의원이 여론조사상으로 당심에서도 압도적 1등이었습니다. 대신 반윤 깃발을 들지 말고 친윤으로서 내년 총선을 과반 확보를 위해서 앞장서겠다라고 그때도 좀 늦었지만 했으면 상황이 좀 달라졌을 거라고 보는데 그때도 또 그냥 뭐 대통령하고 얘기를 하고 뭐 출마 여부를 결정 어쩌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게 제가 1월 8일입니다. 실기라는 표현으로 유튜브를 한 게 다 기회를 잃었다는 거죠. 그리고서도 지금 오늘이 25일이니까 보름 이상이 지났습니다.
장고도 정도가 있는 거지 이런 정도의 햄릿형 지도자라면 집권당 대표 돼서도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나경원 전 의원이 정치적인 판단을 여러 차례 놓쳤다. 오늘 불출마 선언은 그 판단 기회를, 판단 계기를 놓친 데 대한 필연적인 결과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나경원 전 의원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오늘 선택을 한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출마를 해서 윤심을 거스르고 출마를 해서 낙선을 하는 길이 한 가지 방법이 있고, 낙선입니다. 어차피 지금 출마해도. 그 다음에 윤심을 따르되, 윤심이 뭡니까?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로 만드는 게 윤심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은 출마하지 말라는 게 윤심이니까 윤심을 따르고, 그러나 당대표는 아예 출마조차 하지 못하는 이런 길이 있는데 이 후자의 길을 택한 거죠. 저는 만약에 여기서 출마를 선언했다면 나경원이라는 정치인은 앞으로 적어도 윤석열 정부 내내 반윤이라는 낙인이 찍혔을 것입니다. 그럼 반윤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반윤의 선봉일 텐데, 선봉으로서 앞으로 4년 이상을 국민의힘에서 지내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 미래에 유리하냐, 아니면 여기서 윤심을 따르고 일단 본인의 욕심을 여기서 어차피 안 될 건데 접는 게 유리하냐, 후자라는 거죠. 저는 이런 점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의 판단이 옳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경원, 이제 정치인 나경원은 끝났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저희가 뭐 이런 거 한두 번 보나요? 이제부터 백의종군 하는 겁니다. 백의종군을 하는데 나경원 전 의원만한 정치적 자산도 국민의힘에 아마 제가 보기엔 5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국민의힘의 정치적 자산으로 보면 나경원 전 의원만한, 인지도는 뭐 거의 아마 탑3 정도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김기현, 아마 안철수 의원 빼놓고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니까, 그리고 안철수 의원 정도 빼놓고서는 인지도는 나경원 전 의원이 두 번째 정도 갈 겁니다. 김기현 의원보다 인지도가 높을 거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자산이 국민의힘에 없다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자, 이 자산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나경원이라는 정치적 자산을 국민의힘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이 은인자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 얘기했듯이 기회 있는 데마다 얼굴 들이밀고 나 뽑아달라 이러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나경원이라는 정치인이 여기서 변심을 해서 자기 정치 스타일을 바꿔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인지도 높은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거죠. 이 기회는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 본인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김기현, 안철수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지지하지 않고 백의종군하겠다? 저는 이 결정도 옳은 판단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겠다. 그러면 윤심을 충실히 따르는 게 되기는 하지만 영혼이 없는 정치인이 돼버리죠. 그러면 무조건적인 뭐 윤심 복종 이런 정치인이 되면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4선인데 중진 정치인으로서의 중량감이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의원도 뭐 본인 친윤을 주장하고 있지만 친윤도 좀 결이 다르죠. 뭐 제가 보기에 윤심은 김기현 의원한테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안철수 의원은 뭐 윤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뭐 일종의 뭐 윤심 호소인 뭐 비슷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뭐 최악의 경우 안철수 의원이 돼도 뭐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이 사람은 비윤이나 특히 반윤은 아니고 비윤이라고 하기도 좀 뭐한 것 아닌가? 뭐 이 정도의 스탠스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 그렇다면 이제는 반윤은 없는 국민의힘 대표 경선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은 그래도 적어도 비윤 정도 되는 사람 내지는 친윤의 뭐 한 6두품 정도 되는 사람 거기도 지지 안 하고
친윤의 송골인 김기현 의원도 지지 안 하고, 그러면 이 중간 어디쯤에 나경원 의원의 정치적 스탠스가 있는 거고, 대신 국민적인 인지도는 그전에도 원래 높았지만 이번 이 파동을 겪으면서 더욱더 높아졌거든요. 이거를 나경원 전 의원이 본인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은 윤심에 따라서 나경원 전 의원을 여기서 일단 외면했지만, 본인이 내년 총선도 있습니다. 본인 총선에서 지역구가 동작을이죠. 서울 동작을. 만약에 지금부터 본인이 동작을에 가서 열심히 국민의힘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의 배지를 위해서 열심히 정치활동을 한다. 그래서 내년 총선 때 동작을의 나경원 전 의원을 공천하지 않으면 누구를 거기다가 공천을 해도 진다. 이런 게 확실해지면 국민의힘이 동작을의 이 나경원 전 의원을 공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경원 전 의원만한 자산이 별로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나경원 전 의원이 나는 어차피 윤심에서 이제 멀어졌으니까 잘해보시오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을 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윤심의 관심권 밖으로 완전히 밀려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의 정치적 중량감이 크다고 해도 될 수 있으면 배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당내에서, 또는 견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당내에서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나경원이라는 정치적 자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고, 나경원 전 의원은 여기서 그냥 대략 정치적 생명을 마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둘 다 루즈, 지는 게임이죠. 윈윈은 못할 망정 둘 다 지는 게임을 국민의힘도 할 이유가 없고 나경원 전 의원도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은 감정이 남아있죠. 그 감정을 어떻게 잘 털어내느냐, 그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 감정을 표시하지 않고 윈윈하는 것도 또 정치 묘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자, 이제 지금은 뭐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정치적으로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저희처럼 오랫동안 정치를 관찰해 본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나경원 전 의원은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번 3.8 전당대회에서는 역할이 없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영역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야말로 나경원 전 의원이 자기의 정치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찬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뭐 이런 찬스를 또 스스로 차버린다든가, 뭐 어디 좀 쉬었다 와야 되겠다, 뭐 그리고 어디 외국으로 간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아마도 영원히 잊혀질 가능성, 적어도 윤석열 정부 4년여 동안 나경원이라는 정치인의 존재는 사라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그냥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나경원이라는 자산은 당이 필요로 하는 시점이 꼭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김기현 의원이든 안철수 의원이든 둘 중 한 사람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과연, 글쎄 지금 국민의힘과 같은 정도의 인기를 가지고서 과반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냉정하게 봐야죠. 그때 당내에 있는 정치적 자산들을 활용하지 않고, 아니야 내가 대표니까 나 혼자 뭔가를 돌파해 보겠어, 어리석은 생각일 가능성이 있다. 물론 상대가 있는 게임이긴 하지만, 뭐 상대가 이재명 대표라면 뭐 좀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생각이. 그러나 상대가 꼭 이재명 대표라는 법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늘 변화무쌍하다. 그 변화무쌍한 가운데 나경원 전 의원 오늘 불출마했지만 앞으로 재기할 가능성도 여전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